4번입니다. 원이랑 뭐 하는 상황? 원이랑 뭐 하는 상황? 원이랑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근데 그 접한다고 했는데 이 직선이랑은 뭐 하는 상황? 평행하는 상황. 얘랑은 또 평행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직선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그 직선이 원이랑은 접하고 이 직선이랑은 평행하대. 평행한 직선입니다. 뭐가 같아요? 기울기만 같겠지. 그러면 얘 기울기 몇입니까? 3분의 2.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도 기울기는 몇일까요? 3분의 2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x 빼기 3y 플러스 k는 0. 됐죠? 는 0꼴로 표현할게요. 됐지? 그 다음 이 원이랑 접합니다. 원의 중심이 누구죠? 0,0. 하고의 직선까지의 거리는 몇이 나와야 될까요? 반지름인 루트 13이 나와야 될 겁니다. 됐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씁시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값. 루트 13분의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게 몇이었다? 루트 13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결론. 절대값 k는 몇이다? 13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접하는 그 접선 말할 수 있습니다. 2x 빼기 3y 플러스 13은 0이거나 2x 빼기 3y 빼기 13은 0. 됐죠? 두 개겠지? 근데 이 직선이 1,a를 지날 때 a 값을 말해줘. 그럼 1 넣으면 나오는 y 값을 말해주면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리고 그 a가 양수일 때를 봐주면 되는 상황인가 봐. 그럼 첫 번째 요식에다 넣어볼게요. x에 1 넣고 y에 a 넣었어요. 그러면 등호 성립합니다. 그럼 3a가 15가 되니까 a는 몇이었다? 5였다. 됐죠? 양수 나왔네요? 얘가 답이겠지.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x에 1 넣고 y에 a 넣어서 빼기 13은 0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이거 3이죠.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1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1. 음수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보려는 양수값이 아니니까 패스합시다. 됐죠?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화질이 되게 유머러스하지 않냐? 딱 이런 분위기에서 딱 이 분위기를 또 이렇게 딱 해주는 진짜 멋있다. 저 친구 갖고 싶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랑 접하 나도 아니에요? 네. 자, 원이랑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 다시 원이랑 접하고 기울기가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2,4라는 점을 지난대. 그럼 결론은 이거죠.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구나. 맞습니까? 그럼 직선 방정식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y는 기울기는 나도 모르는데 x에 2 넣으면 y는 4가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이 직선이 원과 접한다고 했네. 그럼 원의 중심좌표 누구? 0,0에서의 거리를 관찰하면 몇 나와야 된다? 반지름 루트 10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음? 그러면 자, 직선 방정식 좀 정리합니다. 전개하면 mx, 전개하면 마이너스 y, 빼기 2m 플러스 4는 0 이라는 직선하고 0,0하고
거리 재면 루트 10 나와야 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쓸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에 빵, y도 빵 대입해서 절대값 뿅 씌워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게 몇 나온다? 루트 10. 그럼 다시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는요. 루트 10m제곱 플러스 1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좌변은 절대값, 우변은 루트가 있습니다. 뭐 할래요? 제곱 때립니다. 더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4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은 10m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6m제곱 플러스 16m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음. 2를 나눕시다. 3m제곱 플러스 8m 빼기 3은 0.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네, 3m과 m으로 1과 3으로 위에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래서 3m 마이너스 1 m 플러스 3을 곱한 값이 0이 될 거야. m은 누구? 마3 또는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n값은요 정수로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6번입니다. 자,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여기에서 그은 접선. 아, 원 위에서 그은 접선이야? 공식화되어 있지. 우리 이 원을 이렇게 보죠. x 곱하기 x랑 y 곱하기 y가 20인데 이 위에 있는 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거 하나 넣어줘. y가 4일 때 그거 하나 넣어줘.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이 일단 원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4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직선이 다음 원과도 접한다고 했죠. 그럼 이 원은 또 어떤 원이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볼게요. x 빼기 6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됐죠? 이렇게 둘이 봐서 그러면 자 제곱하면 36 제곱하면 4 40이 생겼죠? 그럼 뒤에서 40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13k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됐죠? 40을 뺐으니까. 그럼 넘어가서 34 마이너스 13k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아는 건 중심의 좌표가 6,2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루트 34 마이너스 13k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다음 직선이 이 원과 접합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34 빼기 13k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겠습니다. 자, 직선을요 양변에 마이너스 2 다 나눠서 정리 좀 해주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요. x에는 6 넣고 y에는 2 넣고 거기에 플러스 10해서 절대값 뽕 씌운 이 값이 반지름인 루트 34 마이너스 13k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죠? 정리합시다. 여기부터 정리할게요. 12가 되겠네요. 루트 자 5 곱해주면 5, 4, 20, 3, 5, 15, 170 마이너스 3, 5, 15, 5, 65K 와우 양변 제곱합시다. 144는 170 마이너스 65K 그럼 넘어가서 65K는 144 넘어가겠죠? 26 K는 몇입니까? 65분의 2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구로요? 13 맞아요? 13으로 되죠? 13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긴 뭐가 돼요?
5분의 2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K값을 구할 수 있었음. 끝. 근데 알려줬는데도 계속 안 듣고서 모른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7이라는 이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뿅뿅. 왜겠냐? 까봐. 엄마야? 안 붙여내드리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자, 8번 보시면 이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뽀로로 뽀뽀뽀뽀뽀뽀뽀 그린 거야. 접하게 그린 게 이거만 있진 않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겠네. 이 점이 누구였죠? 마이너스 1,7이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네가 직선을 딱 그었는데 원이랑 접한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5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기울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른다고 하면 되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 방정식.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으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y는 무조건 7 나오던걸? 됐죠? 그래서 직선 방정식을 먼저 세웁니다.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넘겨서 정리합니다.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더하기 7은 0. 이 직선과 원의 중심 0,0하고의 거리가 몇 나와야 된다? 반지름 5가 나와야 된다. 라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논리로 생각해줘야 돼 계속. 그럼 난 이거 연산만 하면 된다고. 이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가 5가 나오게 그럼 공식 써서 말하면 되잖아.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빵빵 넣으면 절대값 m 플러스 7. 그것이 몇이었다? 오! 됐죠? 그럼 양변 곱해서 절대값 m 플러스 7은 5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다? 됐잖아. 양변 뭐 해줘?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49는 우변 제곱합니다. 25m제곱 더하기 25. 와, 넘겨야 되네 또. 24m제곱 빼기 14m 넘어가면 49를 뺀 거잖아요. 마이너스 24는 0. 와, 2를 나눠야 되겠네. 환장하겠네. 12m제곱 빼기 7m 빼기 12는 0. 됐죠?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어떻게 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3m하고 4m 4하고 3 됐죠? 위에다 마이너스. 세상에. 결론 3m 마이너스 4 4m 플러스 3. 그럼 m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오겠습니다. 자, n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뭘 뭐해? 원의 방정식, 직선 방정식 여기다 넣어갖고 그냥 답 말하면 되지 뭘. 그럼 답을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m자리에 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4. 두 번째 m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래 그냥 넣어서 정리할게. 그럼 요런 복잡한 계산들은 이미 다 쓴 거니까 그냥 버려도 되잖아. 난 여기만 집중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집중해서 정리합니다. 3분의 4를 넣으면요. 3분의 4x 빼기 y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7은 0. 3이 있어서 다 싫어. 곱해야지. 4x 빼기 3y 플러스 4 더하기 7, 3은 21은 0. 정리 다시 해볼까요? 4x 빼기 3y 플러스 25는 0. 그럼 m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빼기 y 빼기 4분의 3 더하기 7은 0. 양변에 4를 다 곱해야지. 마이너스 3x 빼기 4y 빼기 3 7, 4는 28은 0. 그럼 양변에다 이거 뭐하지? 마이너스 곱해야지. 3x 더하기 4y 참고로 이 계산하면 플러스 25였죠? 마이너스 25는 0. 됐죠? 해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누군지 여러분들 문제에서 준 값이랑 비교해서 A값, B값을 말해주세요. 답입니다. 안 나올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서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야. 연산 뭔가 막 빡센데?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별게 없어요. 그냥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반지름인 5 됐죠? 오 맞아요. 5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냥 공식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9번은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9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11번, 12번입니다. 11번. 좀 피곤한데 뭔가?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아이고 깜짝아.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겠지. 자, 원이 있어. 이 점에서 이런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띠리띠띠띠띠띠 그은 거라고. 이렇게 띠리띠띠띠띠띠 그은 거라고. 그럼 두 개 나오겠지 뭘. 그래서 두 접선 얘기한 거네. 그 중에 기울기 뭐 양수인 거. 그러면 다시 우린 이 직선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님? 그럼 도대체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하면 네가 아는 정보는 1,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니까 뭐라고 해? 몰라. M x에 1 넣으면 y는 무조건 0 나옴. 끝. 얘하고 원의 중심 0,3하고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루트 5가 나와야 행. 이거밖에 더 있나? 그래서 정리합니다. 직선 방정식 먼저. mx 빼기 y 빼기 m은 0 됐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에 0, y에 마3 넣어주면 3-m의 절대값 그것이 루트 5 됐죠? 넘겨서 절대값 m-3은 루트 5m제곱 플러스 5 괜찮아요? 나 뭐 잘못 쓴 거 없어요? 잘못 쓴 거 없어? 나 괜찮아? 잘못 쓴 거 없지?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 괜찮은 거 맞지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도 되는 거 맞지? 양변 제곱합니다.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 5m제곱 플러스 5 싹 넘어가서 4m제곱 플러스 6m 빼기 4는 0 2를 나눠서 2m제곱 플러스 3m 빼기 2도 0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구 넣으면 0 이거 누구예요? 아니야 할게요.
형식증 나. 2m하고 m. 여기는 1하고 2. 위에다 마이너스. 2m-1. m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됐네요. m은 누구? 양수. 2분의 1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은 m자리에 2분의 1 넣었을 때를 말하면 되겠다. 여기다 그럼 2분의 1 넣어야지 귀찮으니까. 그럼 답이 뭐예요? y는 2분의 1 x 빼기 1인데 이거의 y절편이래.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x에 0 넣어주세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혹시나 여기서 2분의 1로 또 기울기 쓰신 분들이 간혹 나올 수 있겠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1번이었고요. 12번 봐야죠. 네.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 그 중에 이번엔 기울기 음수인 애를 말해달래요. 그럼 이 원에다가 접선을 딱 그었으니까 2,3을 지나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기 몰라. x에 2 넣어 y 3 나옴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원의 중심이 누군지 알아요? 구해야 돼요. 이쁘게 안 줬어. 그래서 구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더해서 5가 생겼죠? 빼기 5 붙이고 넘어갔네요. 플러스 5. 그럼 중심이 누구였다? 마이너스 1,2였다. 반지름이 몇이었다? 루트 5였다. 그럼 이 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오게 설정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 논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mx 마이너스 y 빼기 2m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하고 점하고의 거리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해요.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2 있네요. 마이너스 3m. 그다음 2를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3입니다. 그럼 플러스 1 절대값. 그게 몇이다? 루트 5.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루트 5m제곱 플러스 5. 자, 양면 제곱합니다.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와 같은 거고요. 4m제곱 빼기 6m 빼기 4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넘겨서 정리합니다. 2m제곱 빼기 3m 빼기 2는 0. 2m하고 m 1하고 2 위트다 마이너스. 그럼 2m 플러스 1 m-2는 0이니까요. m에 올 수 있는 값은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머전시. 뿅. 휴지. 손 사이로 피가 흘러. 너무 과다출혈 아니야 저거? 괜찮은 건가? 코피가 막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결론. 기울기가 음수니까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구나.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직선 방정식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죠?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 플러스 3이야. 근데 얘가 4,a를 지나는데 여기에 4, 여기에 a 넣어서 a는요 4 넣었어요. 4 빼기 2니까 2죠. 약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네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끝입니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봤습니다. 봅니다. 이름은 도형의 이동이에요. 또 먹어? 한창 먹을 때죠. 네.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 있어요. 일단 평행이동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 거야. 도형을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을 하는데 누구와 평행하게 이동하는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는 X축의 방향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 그려보시면 Y축이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좌우로 이동한다는 걸 얘기하시면 돼. 그럼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해라고 하면 위아래로 이동하는 걸 뜻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 좌우 이동만 합니다. 대각선 이동은 하지 않아요. 그럼 이랬을 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요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3칸 가겠다는 뜻인 거야.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요 라고 하면 왼쪽으로 2칸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마찬가지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 라고 하면 위로 5칸 가겠다는 얘기고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요 라고 하면 밑으로 한 칸 내려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을 할 때 여기 X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Y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야기할 거고 이때 값들을 숫자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걔를 보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좌우인지 위아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점의 이동을 봅니다.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소제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상식. 아이씨. 자,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 이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식. 자, 왜 상식이라고 하냐면 그냥 딱 예를 들어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뭐야, 뭐 별거 없네 하실 수 있거든. 자, 좌표 평면 위에 내가 점을 하나 설정할 거야. 그 점의 좌표는요. 편의상 1,2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되겠죠. 와, 1,2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내가 이 점을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과는 평행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 볼게. 그러면 우린 이 점을 오른쪽으로 3칸 옮겨주고 밑으로 2칸 내려서 새로 생기는 이 점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오른쪽으로 3칸 갔어요. X좌표는 뭐로 바뀔까요? 4. 밑으로 2칸 내려갔어요. 그럼 Y좌표는 뭐로 바뀔까요? 0. 그래서 결론. 이렇게 평행 이동해 주시면 이 점의 좌표는 4,0으로 이동할 겁니다. 끝. 됐죠? 마찬가지 이 P라는 점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로 가서 바뀔까요? 마이너스 4,4가 되겠죠? 왜? 왼쪽으로 5칸 갔으니까. 됐지? 위로 2칸 올라갔으니까. 받아들여?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린 뭐합니까? 라고 하면 이동되는 이 값만큼을 원래 있는 이 좌표에다가 뭐 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돼. 됐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점의 평행 이동.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됐어요? 괜찮아요? 끝. 이게 답니다. 그럼 두 번째. 도형을 평행 이동할 겁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 위에다 쓸게. 얘는 좀 이따 지우고. 도형의 평행 이동.
자, 점의 평행이동을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얘기할 건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비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은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동된 것만큼 그냥 x만큼 이동해서 x에 더해. y만큼 이동해서 y만큼 더해. 하시면 됐음.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은 비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도형이 뭔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점이 아니면 다 도형임. 됐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몇 컴마 몇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점입니다. x, y 이렇게 표현하면 다 점. 그럼 도형은 점이 아닌 것들. 직선, 포물선, 우리가 방금 배운 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형입니다. 자, 참고로 도형을 얘기할 때 도형이 뭐다? 점을 제외한 모든 것들. 안 나와. 점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럼 도형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면 점은 x, y 이렇게 표현됐잖아. 도형은요. 자, 봐봐.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됐죠? 포물선 y는 3x제곱.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맞아? 점과 도형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도형을 표현할 땐 항상 등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호가 표현되어 있다? 얘는 다 도형인 거야. 그게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포물선일 수도 있음. 어차피 너네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은 비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 자, 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어떤 원이에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럼 내가 좌표 평면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요 따위로 그린 다음에 얘기해 볼게. 자, 내가 이 원을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3만큼 y축과는 평행한 방향으로 5만큼 이동시켜 볼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원을 오른쪽으로 3칸 옮기고 위로 5칸 올리겠다는 말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이 원에서 누가 계속 바뀌는 상황일까? 중심이 바뀔 거야. 됐음? 그럼 원의 중심이 처음에 0,0이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5칸 올려버리면 3칸 가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뭐로 바뀌어? 3,0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 위로 5칸 올려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려지겠죠. 그럼 중심 뭐로 바뀔까? 3,5로 바뀔 겁니다. 그럼 중심이 3,5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써볼까요? 라고 하면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4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됐음? 어떻게 바뀐 걸까?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 y는 2x 제곱이라는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2x 제곱이니까 중심은 0,0이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릴 수 있었음.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3칸 옮겨가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 밑으로 한 칸 내려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됐음? 그럼 이 포물선의 기울어진 정도라든가 이런 골절률은 거의 다 똑같게 유지될 거고 딱 하나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겠죠. 맞아? 그럼 꼭지점이 몇인? 3,-1이고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그럼 그때 그 그래프 식은 y는 2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다 했던 이야기들이라고. 그럼 이거를 정리해 놓을게. 어떻게 하냐? 봐.
도형을 이동했습니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동을 하면 이때 원래 있던 이 x 값이 x 빼기 3으로 바뀝니다. 됐죠? y축으로 5만큼 이동하면 이 y 값이 y 빼기 5로 바뀝니다. 됐음? 두 번째, 그럼 여기 있는 y는 이 x제곱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었네요. 원래 있던 이 x가 x 빼기 3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럼 하나 더, 여기 있던 y는 뭐로 바뀐 걸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y 플러스 1은 2x 빼기 3의 제곱. 그럼 여기 있던 이 y 값은 y 플러스 1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 대신 x 빼기 3을 대입해주고 y축으로 5만큼 이동해줘 라고 했을 땐 y 대신 y 빼기 5를 대입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식을 작성해주면 그게 이동된 그래프라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주세요 라고 하면 x 대신 x 빼기 3을 이 x자리에 대입해주시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세요 라고 하면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을 써주시면 그게 평행 이동된 그래프식이 된답니다. 됐음? 그래서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비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x축으로 3만큼 갔어? x 대신 누구 넣어야 돼? x 빼기 3을 넣어야 돼. 부호 반대로. 됐어요? 와, 대놓고 자는 건 좀 괜찮아? 많이 아파? 힘들어? 이거 할만한 내용인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도형의 이동. 해서 다시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 여기다 그대로 3 더해줘.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어? y에다 마이너스 2 그대로 더해줘. 그럼 그게 이동된 점의 좌표. 그럼 도형에서는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 x 대신 x 빼기 3을 넣어줘. y축으로 5만큼 이동했어? y 대신 y 빼기 5를 대입해서 써줘. 그러면 그게 평행 이동된 그래프.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서 평행 이동에서 점의 이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도형의 이동은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 쪽에서는 딱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도형의 이동은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x 대신 x 빼기 p를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해야 돼 라고 말씀드린 다음 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 누구 넣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빼기 3이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음. 아닙니다. x 빼기 3인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두 가지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바로 64페이지로 갑니다. 네. 그래요. 그럼 62, 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안 풀어봅니까? 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형태로 봤을 때 여기는 문제들은 쉽게 다 해결하는 것 같아서 네, 차분히 잘 보고 해결해 주시고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이, 잠그는 게 없네. 아씨, 네. 아쉽다. 자, 갑니다. 그러면 64페이지 바로 갑니다. 왜? 아우, 뭐 먹었어? 예. 네. 떡볶이? 피카츄? 예, 까비. 네, 갑니다. 오늘 제육볶음 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제육대회 하고 왔거든. 그래서 선생님 딱 모여서 제육대회 딱 하고 제육볶음 나왔으니까 제육대회에서 딱 같이 이렇게. 제육대회 몰라요? 네. 제육볶음 먹죠. 네. 제육대회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저 친구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렇게 실없는 소리를 일부러 하면서 뭐 한다? 어그로 끈다고 지금. 3분만 버티면 40분인데 막 맞잖아. 솔직히 있다 없다. 솔직히 있지 조금. 고맙습니다. 네. 시간 끄는 거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점 A라는 애가 있어요. 아우, 점이라는 친구입니다. 점. 이 점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산만큼 이동했더니 세상에 이 점과 일치했대.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점의 좌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모르지. 그거 알면 답인데. 그럼 내가 A점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할게. 그리고 이 점을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표현 잘 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때 여기다 쓸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됐죠? 이 표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딱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갔구나. X는 4만큼 Y는 마3만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3만큼. 그러면 이 점은 뭐로 바뀔까요? 라고 했을 때 원래 있던 X값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4 더해주고 Y좌표 B에서 3만큼 마3만큼이니까 마3 요렇게 뿅 붙여주면 이게 이동된 점의 좌표. 그게 누구다? 얘다. 됐죠? 그럼 결론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5. B는 몇이었다? 8.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8이었습니다. 끝. 어렵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놓쳤나요? 이 점을 X축으로 4만큼 움직이면 여기에 4를 더하면 되고 Y축으로 마3만큼 움직이면 여기다 마3을 더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누구랑? 얘랑 같다는 거죠. 일치한다. 같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A 누구? B는 누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괜찮아. 할만해. 나나 괜찮니? 그래.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4번. 자, 다음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자, 다음 직선을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네. 직선이잖아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도형입니다. 선생님 뭐가 도형인가요? 점 빼고 다 도형이야. 됐죠? 점이 아니면 다 도형입니다. 그럼 이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대. 그럼 이 표현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린 X 대신 누구는 다? X 플러스 1을 Y 대신에 누구는 다?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대신 요 X 자리에 X 더하기를 넣어주시고 Y 대신 요 Y 자리에 Y 빼기 3을 대입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결론 X 더하기 1 빼기 4 Y 빼기 3 마이너스 2는 0. 됐죠? 끝났습니다. 그럼 전개해서 X 빼기 4Y 그 다음 여기 정리하면 1 여기는 12네요. 2를 뺐습니다. 10에서 1 더하니까 플러스 11은 0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답입니다. 그래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11이네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 돼. 자, 혹시나 직선 관련해서 잠깐만 직선도 똑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만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볼게. X축, Y축이 있고요.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지만 0,0을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적절히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볼게. 됐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0,0이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올라가서 뭐가 된다? p, q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p, q를 지나는 기울기는 그대로겠죠? m인 직선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네. y는 m, x에 p 넣었을 때 y는 무조건 q 나와야 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가 넘어가면 y 빼기 q는 m, x-p라고 쓸 수 있겠지? 뭐야?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해주고 요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해서 쓴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됐음? 그래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xy축으로 적절하게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였습니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쪽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우측에 8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요.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제가 됐어요. 자, 2차 함수입니다.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도형. 맞죠? 도형? 점은 아니잖아. 그럼 도형이야.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라는 그 말은 x 대신 누구? x 마이너스 1 부호 반대로 y 대신 누구? y 마이너스 a를 대입하자고.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해주고 여기 y 대신에 y 빼기 a를 대입해서 써볼까요? y 마이너스 a는 x 마이너스 1을 썼는데 뒤에 빼기 1이 또 있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넘깁니다.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a가 되겠음. 근데 그게 누구랑 같은 거래? 얘네 둘이 같은 거래. 됐죠? 그러면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b 좌표는 몇이고요? b는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a에 누가 오면 돼요? 마이너스 5. 그래서 a, b를 더하세요가 답이죠.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괜찮아? 민우 괜찮니? 잘 보고 있니? 다음엔 대답해줘. 끄덕끄덕하지 말고 알았지? 목소리 좀 더 크게. 넵. 이렇게. 오케이. 오, 고맙습니다. 자, 11번. 현아 항상 그리울 거야. 그리울 거야. 친구 많죠? 많아 보여요. 네. 자, 11번입니다. 문제에서 준 표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도형입니다. 도형이라는 표현이 나왔네? 이때 주의하세요. 도형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음. 에? 이게 도형 표현 맞아요?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에 x, y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점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왜? 는 0. 등호가 있잖아. 등호 는이 있잖아. 점을 표현할 때 등호로 표현하지 않아. 도형은 항상 등호가 있어야 돼. 직선 말해주세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는 0이잖아. 맞아? 2차 함수 포물선 말해주세요. y는 하고 쓰잖아.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하고 또 쓰잖아. 그래서 항상 도형을 말할 땐 등호가 있어. 근데 점은 몇 컴마 몇 하고 끝나. 등호가 없어. 여기에 등호가 있네. 앞에 도형이란 말이 없어도 우리는 도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얘를 요렇게 옮겼대. 다시 얘를 이렇게 옮겼대.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봐야 돼. 자, fx, y는 0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 x가 x 더하기 2로 바뀌었지. 맞아? 여기는 y가 y 빼기 4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문제.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걸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원래 x였는데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온 거야. 됐어? 도형에서 x 대신 x 더하기 2를 대입한 거야. 받아들여?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y 대신에 y 빼기 4가 온 거야. 됐음?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4만큼 이동했다. 아, 이렇게 이동한 거구나. 그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 원도 똑같이 이동시키고 싶대요. 됐어? 아, 그러면 뭐 하면 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4만큼 이동이니까 우리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다 대입하고 여기는 y 대신에 y 빼기 4를 다 대입한 다음 정리하면 답이잖아. 됐어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가 원을 이렇게 풀어놓지 말고 정리해서 쓸게.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얘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제곱하면 5가 생겼네. 빼기 5 붙여야지. 빼기 4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4. 됐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할 거야. 요 x 대신 누구 대입해?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요 y 대신에 y축으로 4만큼 이동해. y 대신 y 빼기 4를 대입해서 쓰면 되겠죠.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됐죠? 그럼 정말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을 때 이 원이 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게 확인이 필요하면 중심만 하면 되죠. 중심. 이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원의 중심 좌표는요? 마이너스 1,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중심은 뭐야? 점이죠.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x가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 점 y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어.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됐어?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 맞네요. 해서 중심은 점이니까 점의 이동을 갖고 얘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됐을까요? 해서 이게 도형인지 점인지 내가 지금 원의 방정식을 말했는지 원의 중심 좌표를 말했는지 점을 말했는지 도형 말했는지 잘 들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11번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것이 평행이동. 됐습니까? 평행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의 이동에서 두 번째 표현 바로 대칭이동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평행이동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식표현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라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대칭이동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림.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근데 대칭 이동에서는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고,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대칭이라는 게 이거잖아. 데칼코마니.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데칼코마니. 우리 아시죠? 데칼코마니 뭔지 아시죠? 이쪽으로 다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니까. 네, 뭐예요? 반쪽에만 이렇게 물감 그린 다음에 접었다 피면 와 나비다 막 이런 거잖아. 그치? 데칼코마니입니다. 접어다 펴. 그게 대칭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때 어디에 대칭으로 이동할지를 선정해야 돼. 그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의 대칭일 수도 있고 점의 대칭일 수도 있음.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분류해서 얘기해 드리진 않을 거야. 왜? 네가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바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대칭 이동의 종류. X축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Y축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점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기본 형태 총 5가지. 하지만 점과 도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의 대칭 이동만 일단 잘 익혀주시면 돼. 변형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또 변형되는 거 대응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은 크게 5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때 첫 번째, 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3이라는 점을 좌표 평면에 찍어 놓고 이야기해 볼 거야. 자, 1,3. 여기에 점이 뿅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얘가 X축이죠. 얘는 Y축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뭐야? X축에 접었다 필 거야. 그럼 이 점이 어디 가서 찍힐까? 여기서 찍히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뭘까? (1,-3) 맞아요? 원래 1,3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점을 X축에 대칭 접었다 폈더니 이 점이 어디로 가? 요 점에 가서 찍힐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3. 봐봐. X축에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구만 바뀌어요? Y좌표가, Y의 부호가 바뀌어요. 맞어?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이야기. X축에 대칭 이동할 거야?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체인지요. 됐죠? 채널 아니고요. 체인지요. 네, 됐죠? Y의 부호가 바뀝니다.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X가 아닌 나머지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내가 이 점을 이 Y축에 접었다 펴서 대칭 이동시키게.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여기로 오겠죠? 됐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3. 그럼 원래 1,3이었는데 마이너스 1,3으로 바뀌었지. Y값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래서 Y축에 대칭 이동했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선대칭 이야기. 그럼 세 번째, 원점입니다. 점대칭 이야기. 그럼 원점이 어디 있니? 라고 하면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점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점에서 0,0까지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근 이 선의 방향과 크기가 같도록 한 번 더 그어주시면 그때는 이 점이 이 1,3을 0,0에 대칭 이동한 점이 됩니다. 됐죠? 이게 점대칭 표현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점대칭을 말할 때 회전운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나도 사실 그랬고.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회전운동을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0,0까지 이어준 다음 이 선의 방향과 크기가 똑같게 한 번 더 그려주시고 요 점이 바로 대칭 이동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음. 자, 그러면 이 점이 0,0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는 거죠. 똑같이 왔으니까 왼쪽으로 똑같이 한 칸 갔을 거야. 자, 이 점이 밑으로 3칸 내려와서 0,0이 됐겠죠. 똑같이 또 3칸 내려왔을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뀝니다. 됐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이 4번과 5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4번입니다.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자, 나는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해 볼 거야. 나와라. 아, 나도 힘들어. 아씨. 에? 얘 좀 나오면요.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 y는 x 직선을 그려볼게요. 뽀로로로로로로로 y는 x. 나오죠?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y는 x입니다. 그럼 얘는 뭔데? 0,0을 지나고 1,1 지나고 2,2도 지나고 3,3도 지나고 됐어? 이런 점들을 쭉 모아놓은 게 y는 x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는 1,3이라는 점을 이 파란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접었다 피겠지. 그럼 이 점이 어디 가서 찍힐까요? 이런 데서 찍히지 않겠어? 받아들여. 됐습니까? y는 x 파란 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와서 찍힐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선과 파란 선은 서로 수직일 거야. 됐음? 두 번째, 접었다 핀 거니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야. 됐어? 전에 많이 보던 패턴과 모양이네. 맞습니다. 자, 얘 기울기 1이죠.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동된 이 점의 좌표를 편의상 A, B라고 설정하면 첫 번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점의 한 가운데 있는 점 얘는 y는 x 위에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둘의 중점 좌표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3 얘는 y는 x 위에 있을 겁니다. 대입해도 등호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a 플러스 1과 같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천천히 정리합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a 빼기 1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바뀔 거야. 됐죠? 얘가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3이 넘어가서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앱니다. 자, b가 넘어가면 a 빼기 b 1이 넘어가면 이것은 2가 되겠음. 자, 둘이 더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 2a가 6이니까요. a는 몇이었다? 3이었다. 그럼 b는 몇이었다? 1이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1이 됩니다. 그럼 결론 1,3이었던 이 점이 y는 x에 대칭 이동했을 때 3,1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됐죠?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잘 들리죠? 네. 다시. 그래서 결론. 1,3이라는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결과적으로 뭐야?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서 써집니다. 어떻게 증명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도해서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전에 했던 거네. 맞아. 똑같이 해주시면 돼. 그럼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x. 그럼 여기에 있던 이 1,3이라는 이 점을 이 빨간 선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와우 1로 가서 찍히지 않겠음? 됐어요? 그럼 이 점에 잠꼬대야? 괜찮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결론 마 3, 마 1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때 나오는 결론은 x와 y의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대칭 이동 표현에 여기 네 번째까지밖에 없을 거야. 요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야 함. 해서 일단 점으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도형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도형 중에 그냥 제일 만만한 도형 원으로 갑니다. 최근까지 했던 게 원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중심 누구? 맞아요. 반지름은요? 맞습니다. 네. 아유, 다 알잖아요. 이 정도요. 아,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니까 요 중심의 x좌표가 4, y좌표는 3. 그래서 요렇게 대충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우리가 이 x축에 대칭해 볼게. 그럼 이 원을 접었다 피는 순간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중심 좌표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맞아요. 그럼 x축에 대칭 이동했어. 중심 뭐로 바뀌어? 4, 마 3. 어차피 얘는 점이니까 방금 했던 거잖아. 그러면 중심이 4, 마이너스 3이고 대칭 이동했습니다. 반지름이 변할 리는 없지.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 x 빼기 4의 완전 제곱 y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1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봐봐. 내가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만 그럼 요 y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나? 그럼 y의 부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y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 이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은 거 맞잖아. 전개하면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y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x축에 대칭 이동한 모습이 나오겠네. 마찬가지 내가 이 원을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당연히 중심점 4,3이라는 점이 여기로 올 겁니다. 누가 돼요? 마이너스 4,3으로 바뀌겠지? 그럼 y축에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 플러스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요 x의 부호 요거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까? 맞네요. 같은 거. 됐지? 같은 거 맞죠? 맞죠? 전개 보면 똑같잖아. 맞지? 모르겠어요? 누가요? 누가 알까요? 너 알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네, 너한테. 시간 되시면 물어보시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얘를 0,0이라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자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이 점을 원점에 대칭
이 점을 원점에 대칭, 이 점을 원점에 대칭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원의 중심도 원점에 대칭해서 중심좌표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야.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점의 대칭 이동하면 요 x의 부호 반대로 바꾸고 y의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은 1 이라고 써도 같은 식 맞아요? 맞아? 어차피 이거 제곱해서 전개하면 똑같잖아. 얘도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어차피 4인 건 똑같잖아.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 같은 원리로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대칭 이동을 할 때 이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 X축에 대칭 이동했다. Y의 부호만 바꿨으면 됩니다. X축에 대칭 나 뭐라고 그랬어 방금? X축에 대칭 이동했다. Y의 부호를 바꿔 쓰시면 됩니다.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바꿔 쓰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도형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 씁시다.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서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하나 더. Y는 X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서 Y 빼기 4의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 그것이 1이다 라고 쓰시면 돼. 됐음? 왜?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마찬가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3,4로 XY 바꿔서 쓸 거니까. 됐음?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칭 이동 표현. 다음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직선을 X축에 대칭 이동하래. 그럼 누구의 부호를? 누구의 부호? 누구의 부호? Y의 부호 반대로 바꿨으면 되죠. 그럼 여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로 그냥 바꿨으면 된다고. 그러면 2X 플러스 3Y 더하기 2는 0 해서 끝난 거야. 됐음? 두 번째, Y축에 대칭합니다. 그럼 누구의 부호? X의 부호. 요 X 대신에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x 빼기 3y 플러스 2는 0 쓰시면 된다고. 물론 우리가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2x 플러스 3y 빼기 2는 0이라고 이쁘게 쓰기도 하겠지. 끝. 원점입니다. 그럼 x와 y, x도 부호 반대로, 요 y에도 부호 반대로 다 바꿔서 쓰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요렇게. 역시 마찬가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2x 빼기 3y 빼기 2는 0인데요 라고 쓰시면 아주 훌륭하네요. 됐음? 그 다음 36번입니다. y는 x 직선의 대칭 이동하죠. 어떻게? x, y의 위치를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럼 x, y 위치를 바꿔 쓰래요 라는 말은 요 x 대신에 y로 바꾸고 여기 y 대신에 x로 그냥 바꿔서 쓰면 되는 거야. 2y 빼기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마찬가지 부호 반대로 바꾸고 x, y 상수순으로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2y 빼기 2는 0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점때 했던 거를 도형에서도 똑같이 x의 부호 반대로 바꿔 쓰고 y 부호 반대로 바꿔 쓰고 혹은 둘 다 바꿔 쓰고 아니면 위치를 바꿔 쓰고 하시면 끝. 아? 네.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셔서 48번 보겠습니다. 네, 48번. 자, 48번입니다. 다음 도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한대요. X축에 대칭해. 그리고 원점에 대칭을 해. 됐죠? 그럼 X축에 대칭하라는 얘기는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 Y. 그럼 첫 번째 48번은 Y의 부호를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원점 대칭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x와 y 모두 부호 반대로 바꾸라는 거겠죠? 그럼 y는 x 플러스 1 이게 답이네요. 끝.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49번으로 볼게요. 49번 밑에 있습니다. 다시 이 친구를 x축에 대칭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x축 대칭합니다.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3. 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y는 꼴로 주로 쓰니까 지금처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원점에 대칭 이동하래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점 대칭하면 이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이 y의 부호 반대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y. 됐죠? 자, 잘 보셔야 돼.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여기에 x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x의 부호 반대로 바꾸기로 했지? 맞아? 근데 여기 x의 제곱이었잖아. 그럼 이거의 제곱이겠네. 빼기 3. 됐음? 그래서 결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3이 됩니다. 해서 y는 4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여기서 볼게. 처음에 줬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버렸어. 이것이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 고민해 보세요. 문제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꼭지점이 0,3이고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었음. 자, 이 그래프를 뭐 할 거냐면 x축에 대칭하니까 x축에 대칭해서 요런 그래프로 바뀌었을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0,0이라는 원점에 다시 대칭하면 자, 요 점은 대칭해서 요렇게 갈 거고 요 점은 대칭해서 요렇게 가겠죠? 됐습니까? 왜? 어차피 여기가 3이고 요 길이도 똑같이 3이니까 안 그래 보이지만 원래 그런 거죠.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 원래 있던 그래프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요리조리 대칭 이동했더니 똑같이 나왔네. 그래서 같은 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5번 쪽 이야기죠.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 이야기는 할 말이 없네가 됩니다. 자, 이유는요. 이미 대칭 이동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림. 또 딱히 할 말이 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자, 왜 그러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4,2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다음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누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4,2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여기 있는 1,3이라는 점, 이 점에 대칭 이동해봐 라는 거야. 그럼 대칭 이동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4,2에서 1,3까지 그은 이 선만큼의 방향과 크기가 똑같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말하면 그게 답임. 자,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린 A, P라고 놓을게요. 하나 더,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결론, 이 둘의 중점이 1,3이 된다. 그래서 중점 좌표 x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1이고 중점 좌표 y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3이라는 거. 그래서 결론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고요. B는 몇이에요? 3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떤 점이야?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되었어. 끝. 누구를 누구에 대칭 이동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안 듣고 있었죠? 딴 얘기하고 있었죠? 상습적이야, 상습적이야. 꼭 앞부분 안 듣고 중간부터 들으니까 뭔 말이야? 막 이러고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60번 문제 해결해 주세요. 62번 문제 보세요. 점 P라는 애를
다음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자, 이런 상황입니다. 2,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요 직선 y는 x 빼기 2라는 이 직선에 대칭 이동 접었다 핀 거야. 그럼 이 점이 여기 가서 찍히지 않겠니?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a, b가 누군지 구해봅시다. 라는 얘기인 거죠. 62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따라와 주세요. 그럼 또 밀리잖아요. 그쵸? 고맙습니다. 네. 내 맘 알지? 알긴 뭘 알아. 네. 자, 그럼 가요. 얘 기울기 몇입니까? 1. 그러면 당연히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죠. 수직이니까.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이 P라는 점과 대칭이동된 점, 이 두 점의 교점이 이 직선 위에 있겠죠? 자, 중점 좌표는요. 2분의 x 둘이 더한 값, 2분의 y 둘이 더한 값. 그게 누구? 요 직선 위에 있다. 지난다. 대입해도 등호 성립한다. 그래서 두 번째 식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a 플러스 2에서 2를 뺀 값이랑 같을 겁니다. 해서 우리는 관계식이 두 개 만들어지고요. 이 두 개 관계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식부터 b 빼기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앞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예요? 둘이 뭘 빼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괜찮아요? 네네네.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아니야, 기울기야. 앞에 보세요. 네가 보는 게 맞아. 아니, 뺀 거 아니에요. 뺀 거 아니에요. 네. a 플러스 b는 5.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다 2를 곱해버릴게. 그래서 b 플러스 3은 a 플러스 2 빼기 4가 될 거고, 넘어가면 a 빼기 b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5가 되겠죠? 요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결론 a는 5, b는 0이 되니까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5,0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시면 돼. 해서 지금 여기 있는 60번과 6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대칭 이동을 설명해 드릴 때 봤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이 바뀌거나 점의 좌표가 바뀐 거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얘기해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63번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이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대. 그럼 대칭 이동하면은 접었다 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이 콩 찍히겠지. 너 이 점의 좌표 구하라고. 모르니까 a, b. 그럼 이때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이 둘이 수직임.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 파란 거 기울기 몇 나와야 돼? 플러스 1 나와야지. 직교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그거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해. 자, 정리 좀 하자. b-3은 a 빼기 2랑 같은 거야. 그럼 b가 넘어갈게. a 빼기 b는 2가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일 거야가 첫 번째 식. 됐죠? 그럼 두 번째 식은요. 요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데? a, b와 2,3의 중점. 뭐예요? 2분의 x 두 개 더한 값. 2분의 y 두 개 더한 값. 얘가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지나야 되는 거지. 대입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관계식 y는요. 2분의 b 플러스 3은 x에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2분의 a 플러스 2 더하기 1. 그럼 여기 2를 다 곱해버릴게. b 플러스 3은 자, 여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있어요. a 플러스 2 더하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a가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3 넘어간 거 마삼만 남겠지. 이게 두 번째 식. 해서 이 둘이 더해 주시면 b 없어지고 2a가 마사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됐어?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됐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아, 니 거 보다가 좀 늦어졌는데, 에이, 그거 너무했다, 진짜. 아, 사장님. 예? 자, 마지막입니다. 아, 니 거 보다가 좀 이렇게 딜레이. 자, 일단 여기 70페이지까지 해주시고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대칭이동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요 표현들 마지막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서 키우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직교한다라는 거 중점좌표 구하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잘 풀어오세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